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562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5월 21일, 음력으로는 2020년 4월 29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신사월 갑자 1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갑자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공부할 명식은 일간은 간목이 되겠고요. 그 간목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4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에 태어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배합이 되어야 좋은 사주 배합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주 볼 때 일간을 먼저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은 월령 순서대로 사주를 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양목인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립목으로 볼 수가 있다. 이 정도는 제 강의를 이제 꾸준히 들었던 분들은 이제 여기까지만 들어도 아실 텐데, 이제 기초가 좀 안 되신 분들은 양목이 뭐야 내지는 대립목이 뭐야 이렇게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양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 오행으로 음양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행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갑이라고 하는 글자를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양이 된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에는 목화 토 금 수가 오행이 되죠. 그래서 이 갑이라고 하는 글자는 나무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음양의 양자와 그 다음에 오행의 목을 붙여서 양목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양목 이렇게만 보게 되면 굉장히 좀 추상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목을 갖다가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알 수 있는 어떤 물상의 비유를 한다라고 하면 대립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더 쉽게 말하면 그냥 은행나무라든가 뭐 소나무라든가 이렇게 이런 것들, 큰 나무 같은 것을 간목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쉽게 말해서 그냥 간목, 그냥 소나무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그래도 강학상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틀이라고 하는 어떤 격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처음엔 양목, 그 다음에 대립목, 그 다음에 뭐 소나무라든가 각종 큰 나무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이해는 쉬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떤 학문의 책이라고 하는 틀에서는 이러한 좀 학술 용어 같은 것이 좀 필요하기도 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명리 용어를 좀 잘 쓰는 편이고 자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좀 많이 쓸 테니까 한자가 좀 어렵고 한자가 좀 많다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에 해당이 되면서 대립목, 큰 나무와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큰 나무 같은 경우는 도끼라든가 어떤 톱 같은 것으로서 작벌이라고 해요. 작벌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갖다가 벤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 나무를 베는 것은 작은 칼 가지고는 벨 수가 없겠고, 경금 비유를 하자면 이제 도끼라든가 톱 같은 것이고요. 요즘 같으면 뭐 전기톱 같은 것도 경금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으로 간목을 작벌, 베어다가 기둥으로도 쓸 수가 있겠고, 큰 집을 지었을 때 대들보로도 쓰고요. 또 옛날 같은 경우에는 배를 만들 때도 이런 큰 나무를 가지고 배를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거북선 같은 경우에도 거의 목조선이죠. 나무로 만든 그런 것에 해당이 되고, 요즘은 이제 철을 잘 재련할 수 있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집을 지을 때라든가 이럴 때 나무보다는 좀 강도가 더 강한 철을 가지고 짓지만, 옛날에는 철을 다룰 수 있는 그런 공력, 그 다음에 철을 다루려면 어떻게 돼? 뜨거운 온도가 있어야지만 쇠를 다룰 수 있었는데, 옛날에 그렇게 온도를 크게 올릴 수 있는 어떤 기술이 크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나무 같은 것으로서 단단한 간목을 가지고서 집을 짓거나 배를 만들거나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경금을 가지고 간목을 작벌하는 것이고요. 또 경금 가지고 이렇게 간목을 작벌할 때는 정화라고 하는 것은 세트 메뉴로 같이 있어야죠. 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도끼로 비유를 했지만은, 도끼도 날이 날카롭게 서야지만 간목을 벨 때 깔끔하게 베을 수가 있는 것인데, 칼이 부딪다든가 톱이 부딪다든가 도끼가 묻으면 나무를 이렇게 모양을 내거나 예리하게 어떤 틀을 만들 때 그렇게 잘 되지 않죠. 그래서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할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정화가 있어서 경금을 단련해 주어야지만 경금이 날카롭게 날을 세워서 간목을 작벌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원래 간목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으로 작벌하고 정화를 가지고 경금을 단련하는
지목의 어떤 용도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예요? 감목이 성목일 때, 성목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자란 나무를 성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경우에 따라서 감목이 성목이 아니라 생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생목은 뭐예요? 살생자, 날생자, 그 다음에 나무 목자죠. 아직은 살아있는 나무죠. 그렇다고 해서 성목은 죽은 나무냐? 그렇지 않죠. 다 자란 나무죠. 우리가 그 물고기라든가 닭이라든가 소, 돼지 같은 것도 키울 때 새끼 돼지라든가 이런 거는 잘 안 잡아먹죠. 뭐 그 비유가 좀 이상하네, 그죠? 아무튼 다 자랐을 때 그 활용도가 커지기 때문에 나무도 성목 크게 자랐을 때 베어야지만 큰 제목을 가지고 큰 기둥을 만들 수가 있겠고, 큰 어떤 건조물을 만들 수가 있듯이 성목 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크게 잘 자랐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생목은 아직은 다 자라지 않고, 또는 내지는 아직은 성장하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런 단계의 나무를 생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목의 경우에는 경금으로서 작벌하는 것은 온당치 않고요. 성목이었을 때 경금으로서 작벌하는 것은 뭐예요? 큰 대들보 동량지목으로 쓸 수 있는 제목을 얻는다라고 해서 좋지만, 생목은 아직 자라나는 나무이기 때문에 물이라든가 따뜻한 햇볕 같은 것이 있어서 감목을 오히려 더 키워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서 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동절은 겨울을 뜻하는데, 추절과 동절은 대체적으로 이 성목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 다음에 봄의 나무는 이제 새싹이 피고 꽃이 피는 그런 단계죠. 그래서 춘절, 봄이라든가 지금 하절, 여름이 같은 경우에는 자라나는 그런 나무, 아직은 생목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경금을 쓰기보다는 따뜻한 햇볕과 내지는 물로서 감목을 좀 더 살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목은 이 정도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원령에 따라서 이 감목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원령의 포인트가 있는 것이고, 그 원령의 포인트를 잡았을 때 나머지 글자를 어떻게 배합할 것이냐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사주에 따라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감목만 놓고 봤을 때 이러한 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고요. 이거는 제가 감목을 설명할 때 항상 똑같이 이와 같은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똑같은 얘기를 자꾸 반복해서 지루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거는 기초 강의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사주 전체를 볼 수 있는 실전 사주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사주 보는 방식이 사주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감목 일간은 똑같은 감목이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원령에 따라서 그 감목의 어떤 배합법이 달라지는 것이지, 어떤 사주가 똑같은 감목이 감목이 쇠로 변하고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것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중요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사주를 볼 때는 뭐예요? 일간이 어떤 일간인지가 가장 중요한 거고, 일간을 모르면 사주 볼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 이 원령의 특징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 또한 사주를 감명하고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의 핵심 8글자 중에서 핵심이 되는 글자는 일간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월지, 월령이라고 하는 이 글자가 핵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일간의 특성, 원령의 특성을 반드시 알아야지만 사주의 기중을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목 일간이 태어난 원령을 보면 4월이라고 하는 시절에 해당이 돼요. 시절이라고 했지만 이거는 그냥 계절로 보시면 되겠고요. 4월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4, 5, 미 남방에 해당이 되죠. 남방에 해당이 되면서 방향은 남방이라고 했으니까 남쪽이 될 것이고, 방향은 남쪽에 해당이 되는데, 또 엄밀히 따지면 저 4월이라고 하는 것은 남쪽 중에서도 남동 쪽이 될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4월은 4는 남동 쪽, 5는 정남쪽, 그 다음에 미는 남서쪽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사주를 봤을 때 용신, 희신이 4에 해당된다. 그러면 이동을 할 때 어디로 간다? 그러면 동쪽으로 가는 것이 좋고요. 오화가 용신이다 그러면 정남쪽으로 가는 게 좋겠고, 미토가 용신이다 내지는 미토가 희신이다라고 할 때는 남서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주를 보거나 어디 가서 택일 같은 거 하거나 이사 방향 같은 거 볼 때 무슨 대장군 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삼살방이라든가 이런 방향을 보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사람에 따라 다 같지는 않고요. 사주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대운과 세운에 따라서 각각
지기 때문에 뭐 천편일률적으로 무슨 띠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무슨 띠는 뭐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좀 정확하진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거는 사주에 따라서, 그 다음에 내 대운과 세운에 따라서, 그 다음에 내 용신에 따라서도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4월 하다가 또 방향 얘기가 나왔는데, 자, 4월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4옴이 남쪽이지만은 4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남동쪽에 해당이 되고, 그 계절로는 여름에 해당이 되죠. 뜨거운 여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 5미가 다 남쪽이 있기 때문에 계절로는 4월, 5월, 그 다음에 미월 전체가 다 여름이지만은 이 4월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름 중에서도 초여름이라고 해서 맹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5월 같은 경우에는 중하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미월 같은 경우에는 늦여름이라고 해서 이때를 모하 내지는 개하라고 하는데, 개자를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개하. 그래서 사계절이라고 하는, 사계월이라고 하죠. 사계월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진술, 충미, 월을 4개월이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진술, 충미 할 때 항상 또 말씀드리는 것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4월이라고 하는 것은 핵심은 뭐예요? 여름이다라고 하는 것, 여름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맹하, 즉 초여름이 있긴 하지만 초여름이라고 해서 안 덥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뭐 초하가 됐던 뭐 개하가 됐던 아니면 중하가 됐던 덥습니다. 고온, 뜨겁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름은 대체적으로 건조한 것이 특징입니다. 불을 너무 뜨겁게 떼면은 뭐예요? 물론 물기가 많다라고 하면 고온, 다습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건조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름 같은 경우에 비가 오지 않으면 뜨거운 햇볕과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나무는 시들시들해질 것이고요. 사람 같은 경우에도, 남자 같은 경우 특히 군대를 가죠. 군대 같은 경우 특히 겨울 같은 경우는 혹한기 훈련이라고 하고요. 혹한기는 매우 추운 그런 계절을 혹한기라고 하죠. 혹한기. 그 다음에 매우 더운 거를 혹서기라고 합니다. 혹서기에서 매우 추운 매우 더운 그런 때죠. 그래서 온도가 너무 일정 기간 올라가게 되면 군대에서도 훈련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열사병 같은 거 걸리게 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할 때 4월, 5월 미월하면 이 혹서기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월, 자월, 초월은 겨울이죠. 그래서 엄동, 혹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혹서기, 혹한기라고 하는 단어가 좀 익숙하지만 일반인 사람들은 혹서기, 혹한기가 좀 단어가 좀 생소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4, 5멸 너무 뜨겁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자, 축월, 겨울 같은 경우는 엄청 춥다, 북극과 남극을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름은 대체적으로 한 적도 지방 정도 이렇게 사하라 사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4월에 태어났을 때는 마치 사하라 사막 같은데 나무가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 뜨거운 밭에 물기는 없고 뜨거운 햇볕만 있다라고 하면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잘 자랄 수가 없을 겁니다. 잘 자랄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거의 죽죠. 어떻게 죽어요? 고사, 말라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 정법이겠죠. 어쩔 수 없이 말라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말라 죽지 않기 위해서는 물을 어떻게 돼? 물을 줘야 되는데, 그죠? 물을 당연히 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만 나무가 말라 죽지 않고요. 그 다음에 물이 있어야지만 땅도 촉촉해지고, 땅이 촉촉해져야지만은 그 윤택하고 윤습한 땅에 나무가 뿌리를 내릴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땅도 마찬가지고 나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뜨거울 때는 물이 충분히 있어야지만 땅도 마르지 않고 나무도 말라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은 개수라고 하는 물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임수라고 하는 물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때 4월에 간목이 태어났을 때는 임수보다는 개수가 있는 것이 더 공력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4월에 태어났을 때 개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살펴보시고요. 개수가 없을 때는 뭐 어떻게 때 뭐 임수라도 갖다 쓸 수밖에 없겠죠. 공력의 차이는 좀 많이 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개수가 없는 상태에서 그럼 뭐 임수 필요 없으니까 뭐 필요 없다 그러면 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말라 죽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수가 있게 되면은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말라 있는 나무에 생기를 불어주는 그러한 아주 단비 같은 그런 것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개수가 있게 되면 나무만 생주해 준다라고 보지 않고 4월에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신사월이고요. 다음 달 이제 임오월, 그 다음에 월로는 이제 지금 4월, 5월, 6월 이렇게 넘어갈 때 엄청 뜨겁습니다. 지금 이제 5월이고 6, 7, 8을 같게 되면 그야말로 이제 햇볕 보는 것 자체가 고통이죠. 고통. 너무 뜨겁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너무 뜨거울 때 아스팔트도 이글이글 달아오르고, 그 다음에 건물 같은 경우에도 햇볕을 받으면 너무 뜨겁습니다. 그래서 옥탑방 사는 사람들 너무 고생 많죠. 그죠? 그 뜨거운 열기, 아무리 지붕 위에다가 물을 끼얹어 분들 잘 식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비가 막 한 이틀 정도, 3일 정도 충분히 내리게 되면 아스팔트도 다 식어버리고요. 뜨거웠던 건물 같은 경우에도 금방 식어서 시원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수를 본다라고 하는 것, 내지는 임수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나무만 생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4월 한여름에 뜨거운 열기도 식혀주는 그러한 장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월의 간목은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되는데, 간목 입장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성에 해당이 되죠. 인성. 그래서 인성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이 인성인 물, 수가 있는데 4월의 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때는 수가 매우 약합니다. 왜냐하면 수라고 하는 것은 4월의 수는 이때가 포태법으로 놓고 보게 되면 절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수가 약합니다. 쉬운 말로 뜨거운 열기가 있을 때 물이 조금 있으면 금방 증발돼서 날아가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물의 수온이 있지 않고선, 여러분들 쉬운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뜨거운 여름에 한바퀴스에 물이 있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저기 상수도에서 물이 계속, 수도관을 통해서 물이 계속 콸콸콸콸 쏟아지는 사람하고 어떤 게 좋겠습니까? 한바퀴스에 물이 있는 사람은 쓰지 않아도 가만 놔두면 증발돼서 날아가서 소실이 되는 거지만, 계속 물이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계속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충분한 물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개수만 딸랑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바퀴스 한 양동이에 물이 있어서 금방 없어질 지경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이 이렇게 있게 되면 이 금은 수를 생해주기 때문에 마치 수도꼭지 상수원에서 물이 계속 발생해서 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4월에 간목에 물이 필요할 때 이 물은 물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그 수원이 있어야지만 물이 마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간목이 4월에 태어났을 때 물과 그 물을 계속 생주해 주는 어떤 수의 원천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개수라든가 임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간목 입장에서는 관성이죠. 뭐 정관이 있을 수도 있겠고 편관인 칠살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관성으로서 수를 생주해 줘야 되는데, 이때 관성은 목을 작벌하거나 목을 베는 용도가 아니라 수를 생해 주는 용도다라고 하는 것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하면 간목 4월생은 물하고 물의 근원이 있어야지만 간목이 고사 말라 죽지 않겠고요. 그 다음에 여름에 뜨거운 열기를 식혀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하고요. 자, 오늘의 명시, 그 다음에 생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오늘 명식을 한번 다시 살펴보게 되면, 일간은 간목인 것이고요. 이 일간 간목이 태어난 월령 4월, 즉 여름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격국이라고 하는 것으로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 격국이라고 하죠. 그래서 격국을 살펴보게 되면, 격국을 볼 때는 일단은 일간과 월령을 월령을 보고 격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일간은 간목, 간목은 어떤 목? 양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사화라고 하는 것은 불, 기운, 그 다음에 불의 기운, 즉 화에 해당이 되는데, 사화는 양화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양목이 양화를 본 것이기 때문에 목 입장에서 화는 식신 대신 상관인데, 저것은 양대 양이니까 식신이 될 것이고요. 식신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4월이라고 하는 계절의 특징, 화는 왕하지만 목은 여기에 태어나게 되면 병지에 태어나기 때문에 일간은 약하고 식신은 왕하다. 그래서 비록 육친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 사화라고 하는 것이 식신이지만 일간이 약하게 되면 식신이 작용하는 것은 어떻게 작용하다? 마치 상관과 같이 작용한다라고 해서 이거는 그냥 진상관격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일간은 목이고 식신상관이 화이기 때문에 어떻게 때?
목화 진상관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진짜가 붙는다라고 하는 또 제가 상관격 설명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진짜가 붙는다라고 하는 것은 일간은 약하고 상관이 왕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한다라고 하는 건데서 다시 진상관격은 뭐예요? 일간이 약하고 그 다음에 식상이 왕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간이 약하고 식상만 왕하게 되면 약한 일간이 식상을 다 감당할 수가 없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집에서 반려견이라든가 반려묘를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반려견 좋아하는 종자 뭐 이런 것일 수 있겠죠. 뭐 치와와라든가 말티스라든가 여러 가지 작은 견종들이 있는데 이 작은 견종들은 대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새끼를 낳으면 한 마리 내지는 두 마리 정도 나면은 두 마리도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한 마리, 두 마리 정도 나면 딱 좋은데 얘가 막 5마리, 6마리 막 이렇게 막 대형 견종이 새끼 낳듯이 막 7마리, 8마리 날 수도 없겠지만 그렇게 낳게 되면은 일간인 어미는 약한데 식상이 많게 되면 새끼가 많은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약한 일간이 약한 견종 어미견이 그 많은 새끼견들을 다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진상관격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진상관격들은 그래서 인성이라고 하는 것과 내지는 비견겁제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일간을 도와주어야지만 그 많은 식상을 감당할 수 있어요.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미견 견주가 어떻게 돼요? 어미견 견주가 잘 이렇게 어미견도 돌봐주고 새끼 견도 이렇게 돌봐주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그 어미견이 새끼를 다 감당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러한 견주도 없고 옆에서 누가 도와주는 그런 것 없이 혼자 한다라고 하면 새끼를 다 키울 수는 없을 거예요. 그죠? 약한 일간을 갖다가 인성이라고 하는 것, 인성 아까 말했던 물, 수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비견겁제라고 하는 것은 나무, 목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만 비견겁제가 있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4월에는 건조하기 때문에 비견겁제가 있는 것보다는 먼저 뭐예요? 물이 있어야지만 감목이 살 수 있겠고 물이 있어야지만 비견겁제가 나를 도와준다 하더라도 이 나무도 고목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목이 4월에 태어났을 때는 정리하면 식신격이지만 진상관격 즉 목화 진상관격으로 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인성이 있어 주어야지만 감목이 살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개수라든가 임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수 임수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관살인 금이 있어 주어야지만 수가 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연지를 보게 되면 자수가 있어서 이 자수라고 하는 것은 천간의 개수지만 지지로는 자수가 되겠죠. 이 자수는 감목의 뿌리를 배양해서 감목이 고사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겠고 이 자수라고 하는 것은 화를 갖다가 억제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자수만 떨렁 있으면 이거는 좀 약한데 다행히 월간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연간에는 경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떤 분들 관살혼잡이다라고 봐서 이 사주 안 좋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고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기서 관살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수가 없는 상태에서 관살만 있게 되면 이거는 좀 안 좋을 수는 있겠지만 수가 있는 상태에서 관살은 수를 생해줘서 이 수가 다시 일간을 생해주는 역할 그 다음에 화를 억제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관살 혼잡이 된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관살 혼잡 뭐 제살대학 이게 안 좋은 단어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단어 자체가 좀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안 좋다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그 단어를 봤을 때 더 한번 세심하게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사주가 진짜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를 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관살 혼잡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좋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도 그런 사주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염두에 두셔야지 무조건 관살 혼잡이 돼서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일지를 보면 다시 자수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수 하나만 가지고 부족했던 것을 일지에서 자수가 있기 때문에 감목의 뿌리를 이제 감목을 마르지 않도록 이렇게 생조해 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까지만 놓고 봤을 때 수가 있어서 감목을 생존을 해주지만 감목 자체의 뿌리는 없습니다. 해수라든가 미토라든가 내지는 인목, 묘목 같은 것이 있게 되면은 감목의 뿌리가 있을 수가
뿌리가 되지만은 이렇게 자수라고 하는 것은 인성일 뿌리지 간목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글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생과 뭘 구분해야 된다? 상생과 통근은 구분해야 된다. 통근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에 있는 글자가 지지로 뿌리를 내린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통근은 아니지만 인성이기 때문에 나를 생주해주는 이러한 인성이기 때문에 나를 생주해 줄 수는 있지 내가 통근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생만 받는 것과 통근하는 것은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 즉 왕세를 볼 때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자수가 있는데 갑자가 아니라 갑인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간목이 굉장히 왕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갑자라고 하면 인성에 의해서 가까스로 생주를 받는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 간목 자체가 왕해졌다라고 볼 수는 없다. 이것이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상황에서 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갑자시를 보도록 하죠. 갑자시. 자, 갑자시를 보게 되면은 이거는 제가 4월의 간목은 반드시 뜨거운 여름에 태어났기 때문에 물이 있어야지만 간목이 고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지에 자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일지하고 시지까지 갑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수가 3개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신금, 경금이 수를 생해주기 때문에 원령사화 하나를 빼고 나면 다 금수가 좀 세력을 왕해지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비록 4월인 여름이라 하더라도 삼복생한이 될 수 있다. 삼복생한이라고 하는 것은, 삼복이라고 하는 것은 초복, 중복, 말복을 말하고요. 대체적으로 이거는 뭐 미월이라든가 신월 정도의 삼복이 있게 되는데, 뭐 꼭 그때가 아니더라도 4월, 제가 말하는 뉘앙스는 뭐냐면 뜨거운 여름인 4월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한기가 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밖에 비가 좀 많이 오고 있어요. 4월인데도 비가 지금 어제 오늘 이틀째 연속 비가 오고 있는데, 지금 비가 오게 되면 기온이 마강하게 되죠. 근데 잠깐 오고 말면은 금방 또 다시 해가 나서 금방 따뜻해질 수는 있겠지만은, 비가 이틀 3일 계속 내린다고 하면 계속 기온이라고 하는 것이 하강하게 되고 한기를 느끼게 되고, 사람들도 그렇죠. 그때는 좀 두껍진 않더라도 긴팔을 꺼내서 입을 수밖에 없죠. 옛날 같은 경우 장마 길면 2주째 비가 내리는 그런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집에 아궁이에다가 연탄이라든가 장작을 떼서 보온을 하기도 합니다. 여름이지만 그것이 바로 삼복생한이 되게 되는 건데, 이거 지금 4월에 자수가 3개 있겠고, 물론 간목이 시간에 이렇게 투출되어 있긴 하지만 경금, 신금, 경금이 있게 되면은 사주가 전반적으로 한습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반대로 수가 용신인 것이 아니라 사중에 있는 화를 용신으로 해서 다시 삼복생한에 아궁에다 불 지피듯이 좀 따뜻하게 해줄 필요가 있겠고요. 이건 비단 갑자시뿐만 아니라 어떤 시, 을해시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임신시, 계유시도 뭐예요? 다시 금수가 왕해지게 되죠. 갑자시는 그래도 간목이 있으니까 조금 더 나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임신시, 계유시, 을해시 같은 경우에는 이건 금수가 너무 왕해지기 때문에 4월이지만 원령에 있는 사중병화로서 수기를 제거해 주어야지만 삼복생활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제가 개인적으로 오늘 이 명식 중에서는 요 생시 괜찮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은 병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선생님, 4월에 뜨거운데 이렇게 병화가 투출하게 되면 더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4월에 병화가 투출을 해서 당연히 이건 뜨겁죠. 하지만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연지의 자수, 일지의 자수가 있어서 물 자체가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 신금, 경금이기 때문에 관살 혼잡으로 논하지 마시고요. 이 금은 수를 생해주는 역할, 그 다음에 병화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금이 목을 극하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렇게 억제시켜 줄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도 이거 신금이 있으니까 병하고 병신 합수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거 뭐 연의 신금이 있고 시의 신금이 있고 시간의 신금이 있고, 이것도 병신 합수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잘못 보게 되면 사주를 엉뚱하게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돼 있으면 병신 합수되지 않고, 병화는 병화의 나름대로 용도가 있는 것이고요. 금은 금 나름대로 용도가 있어서 수를 생활해 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병인시가 더 좋은 것은 뭐냐면, 인목을 받기 때문에 간목이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수는 간목을 생조해 주는 것이지 간목이 자수에 통근할 수는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렇게 인목을 보게 되면 간목이 인에 뿌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간목 자체도 세력을 갖고 있다. 쉽게 말하면 간목이 4월에 태어났는데 뿌리가 없다라고 하면 간목 자체가 작은 목이에요. 갸리갸리한 그런 작은 목인데 간목이 4월에 태어났을 때 인에 뿌리를 뒀더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나무 자체가 좀 아름드리 좀 큰 나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병인시라든가 또 정묘시도 조금 나쁘지 않은 생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게 되면 간목이 또 묘에도 뿌리를 둘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갑인시, 정묘시 이렇게 좋은 생시로 보게 되는데 만약에 이때 중요한 거 제 사주명 이 제목이 뭐예요? 오늘의 일진 출산 택일이잖아요. 그래서 택일을 이때 하면 괜찮을 거예요. 정묘시라든가 병인시. 근데 문제는 뭐예요? 병원에서 아기를 낳을 때 인시, 묘시 같은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이 이때 아기를 안 낳아주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또 아기를 낳을 때 병인, 정묘시로 낳는다 하더라도 또 대운을 한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항상 사주를 보고 이때 태기를 할 때는 항상 물론 사주 원국이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대운을 한번 더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금수운으로 가도 이렇게 썩 나쁘지 않게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금수운으로 간다라고 봤을 때는 저는 정묘시보다는 병인시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뭐 경우시라든가 신미시 같은 경우에는 천간으로 좀 금이 많아지는 것은 좀 아무리 수가 있다 하더라도 간목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다 손치더라도 화를 보는 것은 좀 나쁘진 않은데 이 생시는 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지 당연히 여러분들 찍으셨던 경호시가 되면 이거는 좌우상충되기 때문에 이거는 자수도 좀 손상을 입고 더 손상을 받는 것은 오화가 깨지게 되면은 화를 보는 의미가 없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사주가 금수가 많기 때문에 다시 금수가 많아지는 생시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좀 목화가 왕한 생시를 보는 것이 좋은데 경호시는 좌우충 이 되기 때문에 병인시, 정묘시가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자, 사주 분석 특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주 분석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주 분석 특강 시간에서 살펴볼 명식은 계유년 정사월 갑술일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같이 비교 분석할 명식은 2020년 5월 21일 목요일 경자년 신사월 갑자일에 해당하는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이 명식 볼 때 제가 간목이 4월에 태어나서 일간 간목이 뜨거운 여름에 태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뜨거운 여름에 밖에 지금 오늘같이 이렇게 뜨거운 여름에 간목 하나 내지는 화초가 자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뜨거운 여름 고온 건조한 그런 시절에 해당이 되고요. 물이 없다라고 하면 내지는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간목이 됐던 을목이 됐던 뜨거운 여름 4월에 다 말라서 고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간목이 4월에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뭐예요? 물이 있어야 돼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있든 아니면 지하수를 퍼서 물을 주든 간에 물이 없게 되면은 여러분들 농사 지을 때 여름에 물이 없다. 지하수도 없고 하늘에서 비도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농사가 망치죠. 땅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쩍쩍 갈라질 것이고 그 뜨거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간목이든 을목이든 다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월, 5월 같은 미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주에 물이 없으면 그 나무는 어떤 나무? 말라 죽은 고목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명식 같은 경우에는 연지에 자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일지에도 자수가 있기 때문에 간목이 물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 그런 사주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월간의 신금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연간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목을 극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금은 수를 생해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간목이 4월에 태어났을 때 물만 있어서는 안 되고 물만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물이 작은 물이 있는데 금방 증발돼서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금이 있게 되면 금은 어떻게 돼요? 금생수하게 되죠. 금생수하기 때문에 물이 마르지 않고 땅에서 원천 땅속에서 물이 계속 콸콸콸콸 쏟아지는 것과 같고 아니면 하늘에서 충분한 비가 내려서 땅
천하를 다 충분히 적셔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물도 있겠고 금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생시에서는 목이라든가 화로서 배합을 해주는 것이 제가 좋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명식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사주를 처음 볼 때는 그냥 이거는 정관이다, 이건 편관이다 이렇게 먼저 정편관을 나눠 보시는 분들은 좀 명리를 입문하신 적이 이제 오래되지 않은 그런 분들이고요. 저 같은 경우 딱 보면은 여러분들 느낌을 먼저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물은 있는데 물은 이 개수를 가지고 있죠. 유금도 가지고 있고 화가 2개 있고요. 그 다음에 토도 있는데 이 사주가 여러분들 볼 때 어떠한 느낌이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느낌적으로 체득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4월에 간목이 태어났을 때 똑같이 물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물만 있으면 안 되고 금이 좀 있어서 수를 생조해 줘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천간의 개수가 투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유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주는 그래도 수와 금을 모두 갖춘 틀을 갖춘 그런 사주가 되는데, 잘 살펴보면 월령이 똑같이 이 사주 명식과 같이 4월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계절인데, 유금과 사가 만나게 되면 사유회금 하게 되죠. 원래는 사유축 금국을 이룬다라고 표현하고, 이거는 삼합이라고 하는 합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뭐 축토는 축토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사유회금만 놓고 볼 수가 있는데, 사유만 있다 하더라도 금으로 화할 수 있는 그런 힘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뜨거운 여름인 4월이라 하더라도 사유회금하게 되면 이거는 금이 왕해지는 것이고요.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 수를 생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수 자체도 약하지 않습니다. 자, 정화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주가 굉장히 뜨겁고 염렬할 것 같은데,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등촉지와 같다고 했죠. 촛불이라든가 모닥불 같은 그러한 화이기 때문에 개수가 바로 이렇게 붙어 있게 되면 이 개수는 정화를 어떻게 돼요? 댕감 어떻게 돼? 수국화 해버리죠. 국화에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개수에서 파극돼서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자, 굉장히 4월에 뜨거울 것 같은데 사유회금에서 금이 왕해지게 되고 수가 있게 되면은 하늘에서 계속 비가 내린 것 같고요. 자, 비가 와서 좀 한습해졌기 때문에 난로, 정화라고 하는 난로를 피우는데 비가 와서 그 난로 모닥불을 갖다가 꺼버린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주가 뜨거울 것 같은데 오히려 좀 한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일지 자체에서 술토를 보고 있죠. 술토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건토에 해당이 되죠. 건토. 토라고 하는 것은 습토라고 하는 것과 또 건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건토라고 하는 것은 무토가 건토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지지로는 어떤 또 미토라든가 그 다음에 술토가 건토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천간으로 기토라든가 지지로 진토 내지는 축토 같은 경우는 이거는 습토에 해당이 되죠. 축토가 아니고 축토가 되겠죠. 축토는 이건 습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열기를 이렇게 축장시킬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한기가 좀 발생하려고 하는 중에 술토가 있게 되면은 요 한기를 갖다가 좀 제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글자가 됩니다. 물론 이제 간목 입장에서 간목일간이라고 하는 그것만 놓고 봤을 때는 술토보다는 진토가 있는 것이 조금 더 좋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술토는 마른 땅이기 때문에 물이 없게 되면은 간목이 뿌리를 내리기가 좀 힘들고요. 진토는 진중의 개수라든가 을목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간목이 뿌리를 내리기는 좋습니다만, 이 국세에서 놓고 봤을 때는 진토보다는 술토가 있어서 좀 한기를 이렇게 가려주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3주까지 이렇게 배합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봤을 때 생시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사주가 조금 더 한습해질 수가 있겠고요. 또 조금 더 건조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술토에 있어요. 사유회금에서 개수가 투출돼서 한습해지려고 하는 것을 이 술토가 막고 있는 상태에서 생시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주가 병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요 사주 병인시, 요 사주도 병인시 이렇게 되면은
이 사주는 사주가 금수가 많아져서 병인시가 나쁘지 않다라고 봤었고, 요 사주에서는 병인시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은 생시로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만약에 요렇게 된 사주에서 병인시를 보게 되면은, 자, 술토의 역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주가 이렇게까지만 놓고 봤을 때 좀 한습이 가중되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병인시가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조열한 쪽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요 사주 국세는 개수용신에 금을용신으로 쓰는 그러한 틀로 가는 것이고, 간목은 뿌리가 있겠고, 그 다음에 병화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술토까지 있는 상황에서는 좀 조열해졌다. 그래서 개수용신, 금은 희신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게 되겠고요. 을해시가 되는 또 뭐예요? 정묘시 또 마찬가지. 정묘시가 된다 하더라도 묘수를 합해서 화가 되고 정화가 투출하게 되면 또 이 사주도 건조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개수용신의 뭐예요? 유금을 희신으로 보게 되는데, 만약에 이 사주가 임신계유시가 되게 되면은, 특히 임신시를 한번 봐볼게요. 임신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때는 임수가 투출해 있죠. 그 다음에 지지에서 신금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은 비록 4월에 술토까지 있다 하더라도 이 임수는 신의 뿌리를 충분히 두고 있는 그러한 임수인 것이고요. 이때는 사유가 회금했던 것이 힘이 이때는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수가 왕해지면서 개수까지 투출되어 있으면은, 비록 4월에 술토까지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뭐예요? 조열한 사주가 아니라 한습한 그러한 사주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수가 너무 많아진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좀 사중에 있는 병화 정도가 있어주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사유회금 정화가 있어서 화력을 할 것 같지만, 이 사주는 개수가 정화를 갖다 파극했기 때문에 화가 오히려 좀 약해져 있다. 술토 하나 가지고는 건토라 하더라도 토 가지고는 열기를 가중하고 그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임수, 개수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가 너무 좀 많아져 있는 것과 같고요. 그 다음에 여름에 비가 좀 너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그런 운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사주가 정사대운, 병진대운, 을묘대운, 갑인대운까지는 어떻게 돼요? 목화운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런 대운까지, 대운은 이제 10대운이기 때문에 정사 대운은 없겠죠. 그래서 뭐 초년에는 대운의 영향 없이 그냥 세운만 보면 되는 것이고요. 10살부터 병진대운, 을묘대운, 갑인대운까지 39살까지는 운세 자체가 목화가 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한습함을 중화시킬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간목 자체도 화를 뭐 병화래 가 목을 받기 때문에 일간이 왕해질 수가 있겠죠. 이 사주로 봐서는 이거는 일간 간목이 왕한 것이 아니죠. 그죠? 뿌리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나쁘지 않지만은, 축대운으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개축대운 토가 왕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사유축 회금하면서 금이 다시 왕해지고 개수가 투출하게 되죠. 그러면 사주 전반이 너무 한습해지게 되죠. 임자대운 마찬가지로 신자 회금하게 되고 임수 투출, 그 다음에 신해대운도 마찬가지로 해수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해상충 다시 금수가 왕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사주는 전반기 40대까지는 40대가 아니죠. 30대까지는 좋았다가 40대 후반부터 매우 운세가 안 좋아진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사주들이 대체적으로 화가 있기 때문에 좀 성격 자체도 굉장히 활달하고 언변도 좋고, 이렇게 식신상관이 있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대인관계도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사업 같은 것도 해서 돈도 많이 벌고, 또 식신상관이 있는 사람들이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은 많지만은, 초년 운이 좋았다라고 해서 이때 뭐 젊은 시절이죠. 30대 40대 들어가기 전에는 매우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살다가 개축대원 넘어오면서부터 사주가 한습이 크게 가중됨으로 인해서 이 사주가 매우 안 좋아졌죠. 또 수가 왕해짐으로 해서 화가 깨지게 되면 내가 뭔가 일을 할 때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지체될 수도 있겠고요. 수가 왕해서 화가 꺼지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수로 인해서 큰 문제가
건강상 문제도 나타날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신장, 방광, 전립선, 남자 같은 경우는 전립선 계통도 안 좋아질 수가 있겠고, 화가 수에 의해서 파극되는 그런 사주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운이 바뀜으로 인해서 이때는 화라고 하는 것은 심장도 해당이 되고 정신세계도 해당이 되죠. 그래서 심장에 크게 무리도 갈 수 있는 그런 사주, 특히 이런 경우에는 신장, 방광 쪽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사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사주 분석 특강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복습하는 시간 가져주시면 좀 더 학습 능률이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